자, 이번 주에 흥미로운 풍경 두 개가 펼쳐졌습니다. 4월 29일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매출 6.4% 증가, 영업이익 7.6% 증가를 발표했고요. 다음 날 4월 30일 LG생활건강은 매출 7.1% 감소, 영업이익 24.3%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흑자 전환은 했지만 여전히 역성장이에요. 빅2라고 늘 한묶음으로 불리던 두 회사가 24시간 사이에 정반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이 또 흥미로웠어요. LG생활건강은 정규장에서 25만 4천 원에 소폭 하락 마감 52주 최저가 근처였습니다. 시장이 실적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끝낸 거죠. 그런데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에서 한때 28만 1천 원까지 점프했어요. 그러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26만 4천 원에 시간에 마감했고요. 정규장 무관심 발표 직후 환호 마무리 보수 회기, 그리고 공식 컨센서스는 매수 1대 매도 8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풍경이고요. 이 풍경을 그냥 뉴스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흑자 전환했는데 시장은 미적지근하다. 빅2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어떤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곡차곡 투자연구소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어제 풍경은 표면이고요. 그 아래에서 지난 몇 년간 K뷰티 산업 전체에 게임의 룰이 2번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한 번은 패자였지만 새로 떠오르는 룰에서는 다시 강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단 하나의 주장입니다. 자, 게임의 룰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국 화장품 빅2,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한때 황금기를 누렸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면세 게임이었어요. 한국 면세점에 중국 보따리상이 와서 럭셔리 화장품을 박스째 떼어다가 중국 본토에 뿌립니다. 빅2는 이따이공 매출로 분기마다 영업이익률 16% 이상을 찍었어요. LG생활건강 주가가 178만 원, 시가총액 27조 원대까지 갔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한령이 시작됐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새 룰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카테고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화장품을 파는 방식이 뭐냐? 틱톡에서 후기 영상이 터지고 아마존에서 입소문이 검증되고, 그다음에 코스트코나 울타, 세포라 같은 오프라인 채널로 들어가는 단계적 침투 방식이에요. 이 게임에서 누가 유리하냐? 작은 회사들이 유리합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한두 개 SKU에 집중할 수 있고, 디지털 마케팅 감각이 뛰어난 인디 브랜드들이요, 차곡차곡식으로 이 룰에 이름을 붙이자면 채널 침투 룰입니다. 채널 침투 룰의 챔피언이 누구냐? APR이라는 회사예요. 메디큐브와 AGR 뷰티 디바이스를 운영합니다. 작년 매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654억 원, 영업이익률 24%를 찍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가총액입니다. APR 시가총액이 약 11조 원이에요. 같은 시점 LG생활건강 시가총액 4조 원 초반대의 약 2.7배입니다. 매출은 LG의 3분의 1 수준인데 시장 평가는 LG의 약 3배예요. 시장이 K뷰티의 미래를 누구한테 거는지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이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한 회사 짚어보면 달바 글로벌이에요. 미스트 세럼이라는 단일 SKU 하나로 글로벌을 뚫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 3,091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매출이 72%, 영업이익이 104% 점프했어요. 일본에서 200% 이상 성장, 중국 재진입 후 900% 이상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K뷰티 산업 전체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실리콘투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기가 화장품을 만들지 않고 인디 브랜드 22,000개 SKU를 자체 플랫폼과 물류로 175개국에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이에요. 화장품 한 통도 안 만드는 회사가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과 거의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통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K뷰티의 주도권이 빅2에서 인디로 넘어갔다. LG생활건강은 옛 영광에 머물러 있다. 시대는 끝났다.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매수 1대 매도 8이 그 컨센서스의 숫자적 표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곡차곡이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채널 침투 룰의 시대가 사실이고 LG가 거기서 패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한 번 더 바뀌고 있다는 게 잘 안 보이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채널 침투 룰의 본질이 뭐였냐? 누가 더 빨리 틱톡에 콘텐츠를 깔고 누가 더 빨리 아마존 1위를 찍고 누가 더 빨리 울타에 들어가는가. 이 게임에서 빅브랜드의 R&D나 임상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비자가 그런 거 안 봤거든요. 인스타그램 후기와 틱톡 영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R&D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인디들이 유리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미국 더마톨로지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효능 검증된 제품, 임상 데이터가 있는 제품, 특허 성분을 가진 제품에 소비자가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올타가 K뷰티 카테고리에서 대표로 미는 제품이 뭐냐 보세요. APR 메디큐브의 PDRN 라인입니다. PDRN이 뭐냐? 연어정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 효과가 임상으로 검증된 더마 성분이에요. 그냥 예쁜 패키지의 미스트가 아닙니다. 메디큐브가 단순 인디로 갔으면 마녀공장처럼 깎였을 거예요. PDRN이라는 효능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울타에서 4위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핵심 동력 보세요. 에스트라, 코스알엑스, 일리온 같은 더마 뷰티 브랜드들입니다. 에스트라는 이제 북미에서 매출 3자릿수 성장이에요. 더마예요, 더마. 효능 기반이라는 거죠. 이 채널 침투 룰의 인디 시대에서 새 룰로 게임이 옮겨가는 신호입니다. 차곡차곡식으로 새 룰에도 이름을 붙이자면 효능 검증 룰입니다. 여기서 마녀공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녀공장은 한때 클린뷰티의 상징이었어요. 일본 큐텐, 라쿠텐, 아마존 재팬 1위를 휩쓸던 인디 강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매출이 11.7% 줄었고 영업이익은 43.7%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인디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표면이에요. 진짜 교훈은 다른 데 있어요. 마녀공장은 채널 침투 룰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클렌징과 미스트라는 카테고리에 빠르게 침투했고 일본 디지털 채널에서 폭발했어요. 그런데 효능 검증 룰로 게임이 옮겨가면서 깎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마녀공장의 클렌징과 미스트가 다른 인디들의 클렌징과 미스트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소비자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임상 데이터도 특허 성분도 효능 차별성도 약합니다. 채널 침투 룰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효능 검증 룰에서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이게 게임이 또 한 번 바뀌고 있다는 진짜 신호입니다. 채널 침투 룰에서는 디지털 속도가 전부였어요. 효능 검증 룰에서는 R&D와 임상 자산을 가진 회사가 유리합니다. 채널 침투 룰에서는 작은 회사가 유리했고 효능 검증 룰에서는 진입 장벽을 가진 회사가 유리해요. 그러면 누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냐? 여기서 차곡차곡이 LG 생활건강 이야기로 돌아오려는 겁니다. 닥터그루트라는 LG 생활건강의 헤어케어 브랜드를 보세요. 어떻게 컸는지 패턴이 정확히 채널 침투 룰의 정석입니다. 틱톡 숏폼 콘텐츠로 인지도 만들고 아마존에서 검증받고 작년 10월 코스트코 600여 개 매장에 들어가고 지난 3월 28일 세포라 미국 온라인몰 진출 그리고 8월에 세포라 오프라인 400여 개 매장 입점합니다. SNS 아마존 코스트코 세포라 메디큐브가 울타에서 4위 찍은 그 패턴이고 발바가 일본을 뚫은 그 패턴이에요. 결과는 작년 한 해 북미 매출 800% 이상 신장, 1년 만에 9배 가까이 폭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닥터그루트도 그냥 인디 흉내내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사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닥터그루트는 채널 침투 룰의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효능 검증 룰의 진입 장벽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1967년부터 LG 생활건강 헤어케어 사업부가 축적한 138명의 전담 연구진, 528건의 등록 특허, 6만 명 규모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그 진입 장벽입니다. 마녀공장 같은 회사가 흉내내고 싶어도 못하는 영역이고요. 닥터그루트의 메인 효능 클레임이 뭐냐? 사용 2주 만에 탈락 모발 수 82.2% 개선, 임상으로 검증된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헤어케어 시장에서 통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효능 검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NAD나 PDRN, 펩타이드 같은 효능 성분 자체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거대 ODM에 의해 범용화될 수 있어요. 다른 인디 브랜드들도 같은 성분을 빌려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입 장벽은 어디에 있냐? 성분이 아니라 성분 이면의 데이터에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은 이 틱톡 클릭 데이터나 아마존 검색 데이터는 잘 봐요. 그런데 실제 소비자의 바이오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수십 년간 장기 추적된 고객 임상 데이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시간과 자본이 같이 쌓아야 만들어지는 자산이에요. LG 생활건강의 6만 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는 복제가 불가능해요. 시장은 아직 LG를 단순 제조사로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 자산이 효능 검증과 결합되는 순간 평가의 룰 자체가 달라집니다. 효능 성분 비교가 아니라 개인 맞춤 솔루션 경쟁으로 게임이 옮겨가면 ODM에 의존하는 인디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마녀공장은 채널 침투 룰 능력만 있고 효능 검증 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깎이고 있어요. APR의 메디큐브는 채널 침투 룰 능력에 PDRN이라는 효능 무기로 효능 검증 룰 능력 일부를 갖췄어요.
그래서 잘 됩니다. 달바는 채널 침투 룰 능력에 미스트세럼이라는 단일 카테고리 집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일 SKU 의존이 위험하고요. 카테고리가 트렌드를 벗어나면 한꺼번에 깎일 수 있어요. LG생활건강의 닥터그루트는 채널 침투 룰 능력에 진짜 깊은 R&D 자산이라는 효능 검증 룰 능력을 결합했어요. 이 결합이 K뷰티 안에서 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해요. 닥터그루트는 매스 헤어케어 영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LG생활건강은 럭셔리 화장품 영역에서도 같은 룰 변화를 잡고 있습니다. 더우가 지난 2월에 IR50이 장용실상을 받았어요. NAD라는 항노화 핵심 인자에 대한 연구 성과로 받은 상입니다. 이게 왜 인사이트가 있냐? 더우는 그동안 궁중 비방, 한방 처방, 동양적 신비라는 감성 마케팅이 무기였어요. 한국적 감성이 통하던 시절의 유산이에요. 근데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냐? 라프레리, 라메르, 헬레나, 루빈스타인 보세요. 전부 NAD, 펩타이드, 줄기세포, 엑소존 같은 과학적 효능 데이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크림을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한방이라는 단어로 설득되지 않아요. 더우의 NAD 무기 교체는 한방이라는 예시대의 무기를 NAD라는 효능 검증 룰의 무기로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매스 영역에서는 닥터그루트가 그걸 하고 있고 럭셔리 영역에서는 더우가 그걸 하고 있어요. LG생활건강이 두 영역에서 동시에 효능 검증 룰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LG생건의 음료 사업 이야기를 잠깐 합다. 1분기 음료 매출 4,076억 원, 영업이익 438억 원. 그리고 LG생활건강이 2022년에 코카콜라 본사와 보틀링 라이선스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놨다는 사실. 이런 디테일은 여러분 다른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곡차곡이 드리고 싶은 음료 사업에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음료는 그냥 그런 캐시카우가 아니에요. 음료는 시간 옵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디 브랜드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녀공장은 클렌징 카테고리에서 한번 밀렸을 때 반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출이 빠지면 마케팅 예산이 줄고 마케팅이 줄면 매출이 더 빠집니다. 한번 하향 사이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트 세럼이라는 단일 SKU에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의존하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가 어떤 이유로든 한번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그렇지 않아요. 화장품에서 한번 변신을 시도하다 실패해도 음료가 매년 수천억 원 영업이익을 토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시도가 또 실패해도 음료 덕에 또 시도할 수 있고요. 이게 옵션의 가치예요. 옵션은 시간이 길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코카콜라 10년 계약이 의미 있는 이유는 향후 7년의 시간을 사줬기 때문이에요. 7년 안에 화장품 변신이 한번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차곡차곡 시각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디에 투자하는 건 한 방에 모든 게 결정되는 외길 승부예요. 변신이 한번 막히면 끝납니다. LG생활건강이 차곡차곡 누적해가는 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회사에 시간을 두고 동행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도 여러 번 시도하는 회사는 한 번은 맞춥니다. 비대칭 구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료가 주는 의미는 시간을 사주는 것 이상이에요. 자본 배분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세요. 매년 수천억 원씩 쏟아지는 음료 사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단순한 생명 연장 장치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1차 검증을 마친 유망한 인디 브랜드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를 언제든 사들일 수 있는 M&A 실탄이에요. LG생활건강은 이미 더크램샵을 인수한 경험도 있고 추가 인수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 관점에서 LG생활건강을 다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회사는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일 뿐 아니라 거대한 뷰티 플랫폼 지주사로 진화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회사입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채널 침투 룰에서 잘 자라면 잘할수록 LG가 쇼핑할 수 있는 매물풀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차곡차곡씩에서 인디들의 성공이 LG의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디들의 검증된 성공이 LG의 미래 매물 풀 자체가 되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잘 검증된 회사를 사오면 됩니다. 이건 인디들이 절대 갖지 못하는 자본 배분의 자유도예요. 자, 이쯤에서 1분기 영업이익률 6.8%라는 숫자에 대한 진짜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 숫자를 보고 흑자 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직전 분기 마이너스 4.9%에서 11.7포인트 점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6.8%는 LG생활건강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끝점이 아니라요. 차석영 부회장 시절 LG생활건강 영업이익률이 16% 이상까지 갔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이게 회사의 진짜 체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16%의 상당 부분은 면세 따이공 거품이 만든 가공된 수익률이었습니다. 거품이 빠지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면 거품이 다 빠지고 정상화된 후에 진짜 수익률은 어디냐? 그게 이번 1분기 6.8%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가 회사의 진짜 가치 평가입니다. 글로벌 인디 신흥 강자들 영업이익률 보세요. APR 24%입니다.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회사들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5% 사이에 있어요. 닥터그루트가 채널 침투 룰 능력에 효능 검증을 결합한 모델이 작동하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더후가 NAD라는 글로벌 럭셔리 언어로 갈아탔을 때 럭셔리 영역의 마진이 다시 살아나요. 즉 6.8%는 회사의 천장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시장이 이걸 천장으로 보고 있는 게 매도팔 컨센서스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사단 분열이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차곡차곡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규장 25만 4천 원 마감, 시간에 28만 1천 원 점프, 시간에 마감 26만 4천 원, 컨센서스 매도 8. 이걸 단순히 시장이 분열돼 있다고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차곡차곡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정규장 마감이 무관심이었다는 건 일반 투자자, 특히 장기 보유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거의 끊었다는 신호예요. 4년간 86% 빠진 회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피로감이 가격에 박혀 있는 겁니다. 시간에 28만 1천 원 점프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트레이더들이 이번 실적을 진짜로 들여다봤다는 신호고요. 그들 눈에는 면세 거품이 빠진 6.8% 영업이익률, 북미 35% 성장, 더후의 NAD 변신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11% 점프했어요. 그런데 26만 4천 원으로 끌려 내려왔다는 건 또 다른 시그널입니다. 차익 실현이 들어왔다는 건 그 빠른 트레이더들 중 일부가 일단 단기 차익만 챙기고 빠졌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변화가 진짜 추세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분기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컨센서스가 깨지는 분기를 봐야 그때부터 진짜 추세가 시작됩니다. 그 분기까지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일단 차익만 챙기고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매도팔이라는 컨센서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도 컨센서스가 강한 종목의 가격은 이미 매도자들이 다 매도한 후의 가격이에요.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빠질 매도 압력이 적어요. 매도 컨센서스가 한 명이라도 매수로 돌아서면 매수자만 들어옵니다. 매수 1대 매도 8이 매수 4대 매도 5로만 바뀌어도 가격은 30만 원대 진입을 시도해요. 비대칭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사단 분열을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아직 못 봤습니다. 빠른 트레이더는 봤지만 추세 확인을 위해 일단 빠졌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못 바꿨습니다. 변화는 진행 중인데 시장의 평가는 아직 안 따라잡았어요. 이 시간차가 차곡차곡식으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시장이 LG생활건강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이 회사를 잘못된 카테고리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아직 LG를 고성장 화장품주의 잣대로 보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안 나오니까 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주가가 86% 빠지면서 과거 면세점이 만들었던 성장 프리미엄이라는 거품은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LG는 뭐냐? 지금 LG생활건강은 하방이 꽉 막힌 가치주입니다. 음료 사업이 만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코카콜라 10년 보틀링 계약, 자체 제조 인프라와 R&D 자산을 다 더하면 아래로 빠질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효능 검증 뷰티라는 강력한 턴어라운드 콜옵션이 무료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콜옵션이 뭐냐? 옵션이 작동하면 큰 수익이 나고 작동하지 않아도 옵션 가격만큼만 손해보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의 경우 그 콜옵션 가격조차 음료 사업 가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도 이 시각을 뒷받침합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환경에서는 화려한 성장 비전보다 확실한 현금 창출력의 프리미엄을 받아요. 매수 1대 매도 8이라는 컨센서스는 기관들이 이 회사를 성장주 카테고리에서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치주 더하기 턴어라운드 카테고리로 보는 투자자에게는 완벽한 비대칭 수익 구조가 완성된 자리예요. 시장이 보는 카테고리와 차곡차곡이 보는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 이게 이 자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차곡차곡 시각에서 정리해 봅시다. 지금 LG 생활건강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는 클래식 턴어라운드입니다. 면세 디톡스가 끝나고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 흑자 전환의 추세가 확인되고 컨센서스가 깨집니다. 이것만 맞아도 가격은 30만 원대로 갑니다. 또 하나는 K뷰티 게임의 효능 검증 룰에서 LG가 다시 강자가 되는 시나리오예요. 닥터그루트가 매스 영역에서 인디 능력과 효능 진입 장벽을 결합하고 더우가 럭셔리 영역에서 한 방을 NAD로 갈아 끼우는 변신이 작동하면 LG 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이 APR 11조와의 갭을 절반 이상 좁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능성 사이에 음료라는 시간 옵션이 깔려 있습니다. 변신이 한번 막혀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 누적 매수가 이 비대칭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예상 가능한 반박들을 같이 짚고 가야 합니다. 자기 돈을 들고 들어갈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리스크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뻔한 반박이 R&D 해자에 대한 반박이에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 빅3가 한국 인디 브랜드들에게 펩타이드, 엑소존 같은 최신 효능 성분을 빌려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효능 검증조차 상향 평준화돼서 LG의 R&D 해자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반박이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ODM에 의존하는 인디 브랜드는 사실상 마케팅 회사입니다. 제품의 차별성은 ODM 표준 라인 안에서 나오고 회사의 진짜 자산은 SNS 콘텐츠와 채널 관계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마케팅 회사가 같은 ODM 라인을 가져다가 더 잘 팔면 알짜는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APR이 지금 잘 팔고 있다고 5년 후에도 잘 팔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진짜 해자는 R&D 자산을 직접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마케팅 능력까지 같이 가진 회사한테 있습니다. ODM은 마케팅을 안 하고요. 인디는 R&D를 직접 안 가져요. 그 사이에서 둘을 다 가진 회사가 LG생활건강이고 닥터그루트가 그 결합의 가시적 결과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갑자기 글로벌 슈퍼마케팅을 직접 시작한다면 게임이 끝나겠죠? 근데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ODM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R&D와 마케팅 결합의 진짜 모델은 누가 만드냐? LG생활건강 같은 회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다른 반박은 더후의 NAD 전환이 정체성 상실의 패착이라는 시각이에요. 한방이라는 독보적 컨셉을 버리고 NAD로 갔다가 라메르 같은 서구 럭셔리와 정면 승부해야 하는데 이게 위험하다. 기존 충성 고객마저 잃을 수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반박인데요. 다른 각도로 보세요. 변화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합니다. 더우와 한방이라는 컨셉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은 이미 빠지고 있었고 한방이라는 컨셉만으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을 더 뚫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사실 이미 깨졌어요. 변하지 않는 선택은 안전이 아니라 천천히 사라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NAD 기술 자체는 연구 자산입니다. 더우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든 그 기술은 회사가 새로운 럭셔리 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인지도가 이미 있는 더우 위에 NAD를 얻는 비용이 새 브랜드를 처음부터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고요. 마케팅 비용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거예요. NAD 무기 교체는 한 브랜드의 도박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럭셔리 영역 자산 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음료가 주는 시간, 옵션의 기회비용이에요. LG가 7년 동안 천천히 변신하는 동안 APR이나 실리콘투 같은 주도주에 차곡차곡 누적했으면 더 큰 수익이 났을 거다. 이 반박은 사실 차곡차곡 철학 자체에 대한 반박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다른 게임을 하실 수 있어요. 트렌드 주도주에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나오는 게임도 좋은 게임입니다. 차곡차곡식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차곡차곡식은 시간 옵션을 가진 회사를 천천히 누적하는 게임이에요.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회사를 시간을 두고 함께 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맞는 분에게는 맞고 안 맞는 분에게는 안 맞아요. 안 맞으시면 언제든 다른 길을 가셔도 됩니다. 차곡차곡 채널은 이 방식이 맞는 분들과만 같이 가는 공간이에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차곡차곡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반박인데 6.8% 영업이익률이 시작점이 아니라 영구히 낮아진 천장, 즉 뉴 노멀일 가능성이에요. 면세 채널의 비용 구조와 미국 채널의 비용 구조는 다르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비와 임상비, 세포라 같은 채널의 유통수수료가 마진을 압박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16%로 다시는 못 가지 않냐?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6.8%가 천장이라는 결론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회사들 영업이익률 보세요. 15에서 25% 사이입니다. 그들도 마케팅비, 임상비, 유통수수료 다 내면서 그 마진을 냅니다.
저 마진을 결정하는 건 채널 비용이 아니라 제품의 가격 결정력이에요. 더우 NAD 라인이 라메르 가격대로 자리 잡을 수 있냐, 닥터그루트가 마진 좋은 프리미엄 라인 비중을 늘릴 수 있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LG에는 인디들이 ODM에 떼어주는 마진을 자기가 흡수하는 구조적 이점도 있어요. 자체 제조 인프라가 있으니까요. 천장이 16%는 아니어도 10에서 12%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구간에서도 시가총액이 지금의 2배 이상은 갈 수 있어요. 끝으로 짚어야 할 반박이 가치 함정 시나리오예요. 매도 팔이 매물 소화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 엔진 훼손의 증거다. 매수 명분이 없으면 수년간 횡보할 수 있다. 가치 함정의 정의를 다시 봐야 해요. 가치 함정은 성장 동력이 없는 회사가 싸 보일 때 발생합니다. 사양산업 회사가 PER 5배라고 사면 영원히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성장 동력이 진행 중인 회사예요. 닥터그루트 800% 신장, 세포라 입점, 더우 NAD 가시적인 성장 신호입니다. 매수 명분은 분기 매출 성장률 플러스 전환이라는 명확한 변곡점이에요. 시점이 2분기일지 3분기일지 4분기일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차곡차곡씩 시간 분산 누적은 횡보 구간을 평단가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가치 함정처럼 보이는 횡보 구간이 오히려 차곡차곡씩에서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다 추세가 시작되면 그동안 낮춰놓은 평단가가 진짜 무기가 돼요. 변동성과 횡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차곡차곡씩의 본질입니다. 자, 이 반박들을 지나서도 차곡차곡씩 분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제 추적해야 할 신호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분기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컨센서스 변화의 가장 큰 트리거고요. 회사 가이던스로는 2분기까지 면세 디톡스 영향이 남고 3분기에 변곡점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건 8월 닥터그루트 세포라 오프라인 400여 개 매장 입점이 끝난 직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올 북미 매출 추이예요. 채널 침투를 능력이 진짜 성과로 찍히는지 확인하는 분기입니다. 또 봐야 할 건 더우 NAD 라인의 글로벌 진출 속도입니다. 럭셔리 영역의 효능 검증 룰 변신이 매출로 전환되는지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APR, 달바, 실리콘2 같은 신흥 강자들과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 갭을 분기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갭이 좁혀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LG의 변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25만 원이 진짜 바닥인지 저도 모릅니다. 20만 원, 15만 원까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면세 디톡스가 2분기 한 번 더 매출을 끌어내릴 수 있고요. 그럴 때 한 번에 풀매수 들어가는 건 차곡차곡 방식이 아닙니다. 분할로 정찰병처럼 시간을 분산해서 모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평단가가 낮아질수록 회복 구간에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점은 예측 불가능해요. 변화의 방향만 예측 가능한 거고요. 시간 분산은 시점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에서 시간 분산은 최적 전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지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K뷰티가 글로벌 카테고리로 완전히 뿌리내리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걸릴 거라는 게 글로벌 뷰티 산업 분석가들의 컨센서스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진짜 게임이에요. 차곡차곡 시각에서 보면 살아남는 회사의 조건이 명확해요. 채널 침투 룰 능력과 효능 검증 룰 능력을 동시에 가진 회사,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시간 옵션을 가진 회사입니다. K뷰티 안에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춘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LG생활건강이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은 아직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능성이 사실로 바뀌면 가격은 따라옵니다. 위대한 기업은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혁신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4년간 86% 빠진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룰에 맞게 재발명하고 있어요. 이 재발명이 본격적인 추세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되고 모두가 환호할 때는 이미 주가는 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무릎 치지 마시고요. 모두가 외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차곡차곡 공부하고 차곡차곡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이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영상이 안 띄워져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좋고 반박도 환영합니다. 토론이 깊어질수록 저도 여러분도 더 좋은 투자자가 됩니다. 오늘 K뷰티 큰 그림 안에서 같이 짚었던 회사들 있죠. 아모레퍼시픽, APR, 달바글로벌, 실리콘2 이 중에서 더 깊게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관심이 많이 모이는 회사부터 다음 영상에서 따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신다는 마음 정도면 충분해요. 차곡차곡이 매주 꾸준히 인사이트를 만들어가는 작은 동력이 됩니다. 진짜 선수들은 룰 변화의 신호를 남들보다 한 분기 먼저 읽고 조용히 포지션을 쌌습니다. 차곡차곡 투자연구소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